반갑습니다.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글은 동아일보의 사설 4,300억 달러도 깨진 외환 보유액,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독된다라는 기사입니다.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외환위기의 망령을 불러내는 듯한 이 기사,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합리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1. 현상과 본질, 팩트의 외투를 입은 공포의 프레임. 먼저 이 기사가 말하는 껍데기, 즉 팩트부터 보죠. 작년 12월 외환 보유액이 4,3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.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2월 기준 최대 낙폭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어요. 이건 숫자니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기사가 진짜 유도하려는 본질, 즉 프레임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불안입니다. 심리적 마지노선, 독이 된다, 비상금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배치해서 독자들에게 1997년의 트라우마를 슬쩍 건드리는 것이죠. 사실 외환 보유액이 조금 줄어든 것 자체가 위기는 아니거든요.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권입니다. 그런데도 기사는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달러가 마를 것처럼 분위기를 잡고 있어요. 이건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에 대한 불신을 심으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입니다. 2. 논리적 허점. 개입은 하되 돈은 쓰지 마라? 이 사설의 논리 구조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환율 변동성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를 푸는 것은 독이다 라고 경고합니다. 이건 마치 불은 꺼야 하지만 물을 아껴야 하니 물을 쓰지는 마라 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.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죠.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을 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면 아마 이 신문은 정부는 환율 폭등을 방관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했을 겁니다. 그런데 개입해서 환율을 좀 눌러놓으니까 이제는 비상금을 축낸다고 야단입니다. 기사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 4천억 달러라고 주장하는데 이 수치의 근거가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합니다. 통계라는 건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기사는 오직 위기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만 숫자를 활용하고 있어요. 이건 논리적 분석이라기보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답정너식 비판에 가깝습니다. 3. 역사적 사회적 맥락. 왜 지금 IMF를 소환하는가? 우리 사회에서 IMF나 외환위기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. 시민들에게는 생존의 공포를, 기득권 언론에게는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채찍이 되죠. 이 기사가 굳이 28년 만에 최대 감소 같은 표현을 써서 1997년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? 그건 현재의 경제적 고통, 고물가, 저성장, 이 책임을 정부의 무능으로 몰아가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정부가 경제를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. 하지만 외환 보유액의 변동은 글로벌 금리 상황, 무역 수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. 기사가 언급한 잠재 성장률 회복이나 주식시장 매력 같은 본질적 대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결국 이 기사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 나라 경제가 위태로우니 긴장하라 는 경고음을 울리며 사회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마무리하며 시민 여러분, 맥락을 봐야 합니다.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건 주의 깊게 봐야 할 지표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곧 망국, 징조는 아닙니다. 이 사설은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한 비판이라기보다 불안을 자산 삼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에 가깝습니다.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. 신문이 위기라고 소리 높여 외칠 때 누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말입니다. 냉철하게 숫자를 보되 그 숫자를 휘두르는 언론의 의도에는 냉소적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게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할 합리적 의심의 힘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